네, 안녕하십니까. 롬박 스터디 박아론입니다. 오늘은 우리 해양 공무원의 꽃, 해양 공무원이 가장 되고 싶어하는 1위 공무원 선박 관제 이 현직자인 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2년에 합격해서 지금까지 현직으로 선박교통관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학생은 네. 처음에 이제 일반직으로 네.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합격도 쭉쭉 했는데 아쉽게도 면접에서 잘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경찰직에 도전하셔가지고 최종까지 합격한 케이스입니다. 오늘 이제 또 모포 VTS로 이렇게 또 발령을 받으셨다 해가지고 여기 만나게 됐어요. 오늘은 이 남들이 알려주지 않는 또 다른 데서 영상에서는 절대 없는 선박관제의 장점 그리고 선박관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모두 예비 수험생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수험생활은 한 3년 정도 됐는데 네. 필기는 3번 다 합격을 했고 네. 아쉽게도 면접에서 2번에 좀 실패를 맛봤지만 마지막 3번째 면접에서 합격을 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필기가 제가 같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충분히 잘했던 친구고 또 면접도 열심히 했지만 VTS는 워낙 유능한 분들이 또 다 필기를 붙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면접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했더니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궁금한 게 네, 필기는 3번 다 붙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필기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공부했다. 네. 그 부분을 좀 궁금해요. 제 공부 컨셉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반복을 했습니다. 교재를 한 번만 보고 나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한 두세 번 정도 더 읽어줘야 되는데 내가 어떤 한 개념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단 교재를 최소 7에서 8번 정도 회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론서를요? 네, 이론서를 회독을 하고 인강 같은 경우에도 최소 두세 번 정도 반복해서 듣고 교재도 같이 공부를 하면은 시험 치는데 각종 중요한 개념들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제 것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항해수라고 회사 영어도 네, 강의를 3번씩 들었어요? 네, 들었습니다. 네. 우리 이제 롬박 온라인 관리반으로 네, 오셔가지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 온라인 관리반 하면서 처음 준비할 때 네.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론 강의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기출 강의하고 모의고사 이렇게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그 강의를 2번 봤다, 3번 봤다 하는 거는 이론 강의 때 2번 봤나요? 아니면은 뭐 기출 때 보고 또 모의고사 때 봐서 됐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론 강의를 두세 번 정도 듣고 기출 강의를 2번 정도 들었어요. 그럼 이론 시즌일 때 2번 네. 보고 네, 기출 시즌에는 또 기출 강의를 2번 보고 네. 그렇게 나눠서 들었다. 네, 어. 맞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강의 때는 문제풀이니까 음. 한 번 듣고 만약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교재에서 찾거나 아니면은 이론 강의 또는 기출 강의로 다시 돌아가서 모르는 부분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었습니다. 그러면 처음 막 준비할 때 네, 그때는 총 필기 준비 기간이 몇 개월이었어요? 처음 준비할 때는 필기 준비가 한 6개월 정도 됐었습니다. 이제 6개월 하셔갖고 몇 개 틀리셨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한 과목에 2개 정도 틀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럼 6개 정도? 네, 맞습니다. 제가 기억할 때에도 한 4개에서 6개 정도 사이였던 것 같아요. 네, 지금 VTS 같은 경우는 과목이 3개밖에 안 되고 네, 그 중에 이제 항해수라고 회사 영어는 솔직히 조금 이제 기본 과목이라 볼 수 있고 해상 교통 관리가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이 부분이 이제 어디서 사이드에 나올지 모르니까 네. 되게 많이 두려워하는데 네, 이 맞습니다. 해상 교통 관리 개론 네. 이 부분에 대한 두려움 또는 네. 대비 방법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사이드 이론부터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좀 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사이드 이론이 메인 이론에서 파생된 건데 메인 이론을 모르는 채로 사이드 이론을 파악한다? 그거는 극히 일부만을 빼가는 거기 때문에 시험 공부하는 데는 별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메인 이론을 가장 먼저 공부하는 걸 추천드려요. 메인 이론을 한 두세 번 정도 반복하고 나서야 이제 사이드 이론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아무래도 기출문제 같은 경우도 네, 그렇게 이론서를 다 본 다음에 네, 이제 기출문제 회독은 당연히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네. 기출문제를 보는 방법이 있었나요? 일단 문제를 풀어 나가다 보면 특히 개론 같은 경우에는 문항이 굉장히 좀 길지 않습니까? 긴 문제를 볼 때에는 한번 쭉 훑어보다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밑줄을 긋고 표시해야 이제 눈에 더 잘 들어오더라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만화 중요한 부분을 밑줄로 끈 다음에 보기를 보고 정답을 하나씩 소거해 나가면서 그런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럼 보통 회독은 몇 번 정도 했어요? 기출문제는?
기출문제는 최소 6번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교재를 회독을 할 때 관련된 기출문제도 같이 가져와서 같이 회독을 하면서 해야 이제 연관이 되고 머릿속에 더 잘 들어오니까 그렇게 공부를 했었던 그러면 것 같습니다. 한쪽은 이론서를 두고 네, 한쪽은 기출문제 두면서 네. 같이 이렇게 보면서 했다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했어요? 아니면은 한 번은 이론서를 돌리고 또 한 번은 기출을 돌리고 또 한 번은 같이 보고 이렇게 했나요? 그 상황마다 달랐습니다. 어쩔 때는 같이 보고, 어쩔 때는 이론서, 어쩔 때는 기출문제 회독을 많이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론서 회독을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론서가 이제 메인이다 보니까 이론서로부터 기출문제도 나오고 또 각종 어려운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이론서를 먼저 파악을 해야 문제 푸는데 더 수월하겠다고 생각이 돼서 이론서 회독을 더 많이 했었습니다. 면접이 더 누구보다 더 많은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면접장에서의 어떤 물어봤던 질문이나 네. 또 준비했던 방법 네.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네요. 일단 제가 면접을 준비할 때는 여기 롬박 스터디에서 3번 다 면접을 준비했었습니다. 이 선생님의 그 MBT 방법을 통해서 제 성격을 파악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MBT를 통해서 제 자신을 파악한 다음에 선생님께서 어떤 주제를 딱 던져줘요. 예를 들자면 해양 경찰이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한 3명에서 4명끼리 모여서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나누다 보면은 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연습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받아들이면서 면접에 준비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그런 그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할 때에는 토론 형식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을 많이 해보면서 네, 맞습니다.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고 네, 말을 하다 보면은 이제 피드백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피드백도 수용하면서 점점 제 자신의 의견을 갈고 닦는 그런 연습이 합격하는 데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수험생들끼리 네. 의견을 나누면서 제일 많이 들어도 피드백이 뭐예요? 기억나는 피드백 있어요? 딱 한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자기들의 피드백을 잘 안 받아들이는 것 같다. 이제 저희가 면접 예상 문제를 저희가 노트북을 사용해서 입력하고 또 답변도 입력해서 발표를 했는데 일단 한 번 발표했을 때 약간 피드백을 몇 번 받았음에도 변을 잘 주지 않는 그런 문항들이 좀 있었나 봐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했는데 왜 안 바꾸냐 라는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서 그 이후로는 상대방의 피드백도 잘 받아들여야 내 의견을 갈고 닦을 수 있겠다. 제 고집을 약간 내려놓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요. 실제 이제 면접장 가니까 네, 면접관 3분이셨죠? 네, 일반직 면접일 때. 맞습니다. 그 면접관들 했던 질문들 기억나는 게 있나요? 먼저 자기소개 40초간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왜 해경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가, 들어오고 싶어 하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지원 동기네요. 지원 동기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합격했을 때 어떠한 자세와 정신으로 근무를 할 것인가 그것도 기억나고 또 만약에 합격하지 않았을 때는 다시 도전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곳 알아볼 것인가 그것도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전공 질문은요? 전공 질문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공 질문을 거의 하지 않았고 주로 제 자신의 의견이나 앞으로의 계획 또 제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경찰직 면접은 우리가 네. 이제 2단계 나눠지니까 경찰직 면접일 때는 어땠어요? 경찰직 면접일 때는 1단계는 일반직 분들이 면접관을 보시더라고요. 제가 면접 봤을 때는 코로나 시대라서 비대면으로 했었습니다. 모니터를 앞에 두고 제가 헤드셋을 낀 다음에 무선 통신을 통해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도 자기소개랑 뭐 지원 동기, 앞으로의 자세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봤던 것 같고 전공 질문은 많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 경찰직일 때도요? 예, 경찰직일 때도 그렇습니다. 둘 다 예, 전공보다는 인성 위주로 예, 인성 위주로 많이 물어봤습니다. 많이 물어봤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입직이 됐습니다. 네. 일반직 이제 경찰직이시니까 네, 이제 교육원 생활을 10개월 하신 거죠? 맞습니다. 네네. 그럼 이제 궁금해할 만한 사항, 네. 이 경찰직 VTS하고 네. 일반직 VTS의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일반직 VTS 같은 경우에는 관제 업무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 상황에 따라서 근무지가 변경이 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직 VTS 같은 경우에는 관제 업무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함정 업무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관제실에 같이 근무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반직하고 같이 근무합니다. 경찰직하고 네. 이 두 직렬 간에 네. 뭐 약간 좀 분위기라든지 눈치 싸움 이런 건 있나요?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아직까지 눈치 싸움은 없습니다. 눈치 싸움 없이 다 똑같이 일반직, 경찰직 다 구분 화합을 없이 잘 하고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음. 또 일할 때는 서로 도와가면서 잘 근무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 생각만 그런 거 아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모포에 계시니까 모포 VTS 같은 경우는 네. 총 몇 명이서 어떻게 근무하는지 네. 근무 형태가 좀 궁금해요. 모포 광역 VTS는 6주기로 근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는 총 3팀으로 운영이 되는데 한 팀당 17명에서 18명 좀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포 광역 VTS가 꽤 많은 구역을 관할해요. 목포, 진도, 신안 이 세 구역을 관할합니다. 이 세 구역도 각 안에 그 섹터 3개씩 있어요. 그래서 특정 시간에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거의 9명이 되죠. 그래서 한 팀에 17명, 18명이서 많이 분포가 됩니다. 그 한 팀에도 목포도 6명, 진도도 6명, 신안도 6명 이렇게 6명씩 각 구역마다 분포가 돼서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근무하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 번 근무할 때 2시간씩 네, 맞습니다. 근무하고 네. 휴게 시간 갖고 네. 또 2시간 하고 네, 그럼 이제 조끼리 이제 휴게자와 근무자가 돌아가면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네. 하루가 9투에서 6이라 봤을 때 네. 9시부터 6시까지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은 얼마나 돼요? 제가 봤을 때 50대 50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보통 2시간 쉬고 2시간 근무하고 예, 일한 시간만큼 쉬는 시간도 주어지니까 거의 반대 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5시간 내외 정도 네, 맞습니다. 근무를 하게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급여는 얼마나 돼요? 급여는 이제 제가 그 순경 그 7호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280에서 290 정도 나오는데 만약 여기서 제가 대직을 좀 더 들어가면은 300 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대직이 적으면 300 아래로 대체로 300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평균 300 정도 보면 된다. 예, 그럼 식사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저희가 식사하는 공간이 따로 있기는 한데 요리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집에서 도시락을 미리 싸서 준비하거나 출근하기 전에 편의점에 들러서 음식을 사오는 경우도 있고 보통 저녁에 배달 음식을 시켜서 이렇게 직원들이랑 다 같이 나눠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뭐 식사 시간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근무로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네. 이 선박교통 관제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네. 또는 선박에 있는 지금 우리 항해사 분들에게 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선박 교통 환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도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전해보고 경험을 해봐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 노하우가 생기고 또 자신감이 또 붙기 때문에 롬박 스터디에서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이나 어떻게 멘탈 케어를 할 것인지 자세히 조언을 해주시고 또 저희 공부 방법을 관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만약 롬박 스터디에서 준비를 시작하신다면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선박교통 관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